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지방선거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정호영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더 두고 보겠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던 게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기준으로 8일이나 더 남아 있었고, 아니죠, 9일이나? 그렇죠. 어제 아침 기준으로는 9일이나 더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해가지고 이제 그래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 늦게 이제 자진 사퇴한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제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요 국민의힘 이 쓰레기 새끼들이 그래도 뭐 100분의 1이라도 좀 보조를 맞춰주면 어제 사퇴 안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저 빨갱이 새끼들이 늘 그랬듯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눈치 빠른 놈이 가가지고 법사위원장하고 이렇게 뭐 또 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작업을 쳤으면 그걸로 법사위원장도 먹고 선거 끝나고 정호영도 임명하는 그런 딱 그림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하도 뭐 선거가 또 가면서 막 사퇴시키라고 지랄 옆차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 사퇴를 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위 국민의힘 이 새끼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니까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총선까지 밖에 시간은 없습니다. 걔들한테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놈들 거의 최소 60에서 최대 한 80% 정도까지는 싹 물갈이가 될 겁니다. 왜냐 어차피 그 2년 안에 뭘로라도 다 아마 깜빵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하여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거기다가 소위 그 보수파라고 하는 그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그 뭡니까 그 유튜브 하는 그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죠. 또 거기 가서 또 미친 듯이 또 빨아대는 소위 보수파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버러지 같은 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뭐 그런 걸 어차피 기대하고 어차피 집권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토끼 형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이라든가 이 모든 걸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런 걸 애초에 기대를 하고 있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아무튼 일단 뭐 이 정호영 문제는 뭐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에휴, 참.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이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쇼입니다, 쇼. 근데 이 쇼가,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가식적인 쇼가 아니고, 표리일체인 쇼라는 거죠. 표리일체인 쇼. 그래,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기사거리가 되니까, 뭐 종편이든 어디든 신문이든 계속 이제 두드러댑니다. 이러는 중에 세상은 물밑에서 지금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 그게 오히려 더 우리 토끼 형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또 그 청와대 관저하고 집무실 개방한다고 하죠. 그럼 뭡니까? 내일 모레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바로 사전투표 딱 하루 전이잖아. 그러면 실큰 좋건 그 온 언론에서 또 관저 집무실 얘기로 또 하루 종일 도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시겠죠? 그러면 국민들 그거 보면서 야 계속 이제 머릿속에 바뀌는 거죠. 그래 이거 말씀드리듯이 이거 저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다 작전이라니까. 작전. 한꺼번에 다 개방해버리면 처음에 막 뭡니까 그 받았던 충격이 며칠 가고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딱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단계적으로 딱 개방을 하잖아요. 처음에 임기 시작과 함께 딱 그 외부만 딱 그 개장을 했죠. 그리고 어제부터 춘추관하고 영빈관. 그러니까 또 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인터뷰하는 거 나오잖아요. 와 너무 웅장하다. 그리고 저 뭡니까 그 춘추관에서 그 저기 사진 그 대변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막 뭐 1시간이고 막 줄 서 있다 더운데도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또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남아있는 집무실 관저 이거 살짝 맛보기 봤잖아요. 관저에 뭐 80평짜리 방에 그 침대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둥, 또 뭡니까 그 영부인 무슨 집무실이 따로 있었다는 둥 조금 맛을 봤잖아요. 근데 또 완전 개방돼가지고 또 막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세요. 그럼 또 하루 종일 그 또 사전투표하는 날까지 그 이후까지 아마 그리고 저 다 해가지고 저기 저 투표하는 실제 투표하는 6월 1일까지 계속 뜯어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계속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개새끼들이 있구나 이었구나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해놓고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 쳐놓고 저렇게 꿍적꿍적 다 해쳐먹었단 말이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개돼지고 버러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먹힌다니까 이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인터뷰에서는 갖다 보고 온 사람들이 또 카메라 들이대면서 우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개새끼들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살았단 말이지. 아, 이 사기꾼. 이 사기꾼. 정말. 참.
그리고 뭐, 야, 그러니까 참, 요 빨갱이들도 조갑제 그 쓰레기 같은 영감탱이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저기, 제대로 보더라도 4월까지는 막 이 프레임으로 뭐 어떤 행태든 공격하는 게 그나마 막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용산으로 옮겨가가지고 지금 저기 바이든 대통령까지 왔다 가고 다 해가지고 국민들도 다 지금 머릿속에 아 이거 좋구나 청와대도 개방하고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제까지 지금 뭐 한 40만 명 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6월 11일까지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예약돼가 있고 지금 국민들도 청와대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는지 얼마나 구중궁궐이었는지 정말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지금 다 지금 직접 가서 보고 또 종편이 또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보고 듣고 있는데 그다 대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바보고 병신이고 모질이라는 걸 지금 계속 국민들 내리에다가 인식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 지지하는 그 최대 35% 말고는 나머지들은 지금 다 좋아가지고 지금 우와 우리 토끼 형 잘하고 있다고 막 박수치고 있는데 그 진짜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을 이 나라를 우리들 아니 제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꽉꽉 내는 세금으로 배 쳐불리고 살았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뭐 그리고 이제 또 이거 그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 미국 국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얘들이 물어 뜯으니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참 이 빨갱이들도 대가리가 진짜 나쁜 거예요. 대가리도 나쁜 데다가 지금 막 국리지에 몰려 있으니까 뭐라도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물어 뜯는 것만. 계속 지금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고. 이거 저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너무 끼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보세요. 저기 김건희, 토끼형, 대통령실 그 국민의힘 그 새끼들은 쓰레기니까 냅두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분명히 좀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빨갱이들은 계속 물어뜯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동일하잖아요. 패턴이. 그럼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니까. 얘들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빨갱이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거라는 거예요. 기획된 거란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그 셔츠 이전에 입었던 것 입고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김호준이가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해야 했다. 그러니까 실수였다고만 했어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라고 안 하고 상대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 왜냐? 얘들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또 물어뜯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얘들 습성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뜯으라. 이걸로 그러면 너희들 또 물어뜯으면서 또 며칠 시간 허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얘들이 물어뜯으면 또 종편이나 이런에서 받아가지고 또 물어뜯을 거거든. 왜냐? 종편도 뭐 흔히 말하지 클릭 수가 돈이잖아요. 시청률이 돈이고. 정작 얘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질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지금 토끼형 측에서 계속 끊임없이 불랑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 말이 사실이 수밖에 없는 또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 행안부에서 뭡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 볼 때 여경도 증자세로 남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 보게 하겠다고 그런 것들. 그런데 얘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본질을 지금 전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논란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물고 뜯고 하느라고. 즐거울 뿐이죠. 오늘 그래 박지현이 얘가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믿어달라. 근데 이제 누가 뭐 댓글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죠.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도 안 하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고 믿어달라고. 도대체 뭘 믿어달라는 거죠? 팬덤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26살짜리가 진짜 얘는 정치 초짜 아닙니까?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초짜잖아. 사회경험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이런 애가 덜렁 혼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이랍시고 한다고. 앞뒤 다 잘라먹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지금 당에서도 뭡니까 지금 개인 생각이라고 또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덤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 팬덤 때문에 지도 지금 계속 문자 받고 하다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 의도대로 좀 지지율도 이제 좀 반등을 하고 막 이런 상태였으면 뭐 얘도 어쨌든 좀 롱런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써먹을 그게 있었겠죠. 그런데 얘도 이제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실 없이 그냥 얼굴 마담으로 데려온 건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생각이 있고 뭔가 정치인으로서 좀 커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뭐 대표급으로 와 달라고 했을 때 사양했어야죠. 이게 기본이잖아. 아니 사회 경험도 전혀 없고, 아니 막말로 씨발 고등학교 때 씨발 맨날 쳐놀다가 겨우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그 졸업을 한 애가 그 중간 과정 없이 덜컥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죠. 선거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아니지, 선거 전에 들어왔죠. 선거 전에 들어왔다? 어쨌든, 거대 정당의 대표로, 선거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들어왔으니까. 거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여당이었잖아. 아직 정권이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으니까. 거대 여당의 대표로 와달라는 그 말에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얘도 껍데기에만. 내실은 자기도 지뿔도 없으면서 하기야 뭐 지금 다 보시다시피 뭐 저기 내실이 있는 저기 정치인이 솔직히 있습니까, 여러분? 좌파고 우파고 진보고 보수고 간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 어린애가 쥐뿔도 모르는 사회경험도 없는 이 어린애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물론 개돼지 버러지하지만은 아무리 개돼지고 버러지라도 그 정도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정도는. 안타까울 뿐이죠. 이게 지금 얘들이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어제 뭡니까 그래 봉화 가가지고 뭐 이재명이하고도 사진 찍고 뭐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공개 회담도 하고 오찬도 하고 했는데 뭐 오늘 또 갑자기 하는 말이 정치 나서는 일 없을 거다. 선거 지원 가능성 일축. 아니 어제 뭐 이재명이하고 사진 찍었잖아. 그게 선거 지원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SNS로 매일 소통이라는 그 미명하에 SNS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정치잖아. 그만큼 얘들이 얼마나 지금 급한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탄탄하지가 않으니까 평생을 허위 조작질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재명이가 이틀 전에 그랬잖아요. 인터뷰에서 그 지지율 격차 이제 오차범위에서 뒤지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나오니까 자기가 인정했잖아. 인정을 해놓고 다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이렇게 말을 바꿔. 당 조사로는 격차 그렇게 안 줄었다. 계속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다르고 이러면서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죠.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쫓기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안정이 안 되면 실수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또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또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헛발질하고, 이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 지금 민주당의 상태가. 그리고 뭐 이제 그 양산 사저 거기서 이제 소위 보수 우파라는 인간들이 이제 하다 막 그 확성기 틀어놓고 방송을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감성팔이죠. 이 마을 어르신들 진료받아 인간이라면 못할 짓,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얘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토끼형을 항상 본받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러니까 토끼형이 항상 그렇게 예의 바르게 막 구시구시하니까 전부 다 좌파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수고 뭐 진보고 할 것이 다 바보니 뭐 윤짜장 뭐 윤도리도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세상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이러고 있어요. 집회 주말에도 계속 종일 욕만. 그때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 이것도 참. 오늘 그래 또 뭐 박홍근인가 그 새끼가 그 뭡니까 그래. 어제 정호영이가 그 밤늦게 이제 저기 그 사퇴 한 걸 가지고 야반 도주라고 또 했죠. 야반 도주는 한 달도 더 전에 한동훈이가 선점했던 단어였고, 반지성은 취임식 날에 5월 10일 날 우리 토끼 형이 선점한 단어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에는 이것들도 창의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그 밑바닥을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 토끼 형의 작전, 아주 단순하다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대의 그 밑바닥을, 민낯을 갖다가 계속 까발려 보여주는 거. 그런 작업을, 쉽게 말하면 뭐 칼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예를 다 갖추면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쟤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를 정확하게 다 까발려 주는 거. 지금 딱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반 도주는 작년 한동훈이가 그 인수위에 첫 출근하는 날 그것 때문에 적어도 2주 동안 국민들이 다 그 한동훈이가 선점했던 단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반지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말을 그냥 똑같이 써버리면 사람들 안 좋아한다니까. 사람들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이 새끼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 시위 못하도록,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지금 행정법원이 그냥 사저가 아니기 때문에,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위해도 상관없다 하는데, 뭐, 전직 대통령이고 지랄이고 간에 어쨌든 그냥 일반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 집 앞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 이게 다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박진, 중국에다가 경고를 했죠.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IPEF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야 된다.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책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중국,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 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며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등한시한다고 한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거 우리 토끼 형이 한번 얘기했죠.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건 외교의 몫이다. 이게 이 아젠다를 보통 선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앞에 말했던 뭡니까 야반도주, 반지성,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이전 정부들 같으면 보수고 진보고 할 거 없이 말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IPEF에 가입하는 거는 너거를 어떻게 조직이려고 한 게 아니다. 씨발놈들아. 당연히 인류 번영의 어떤 공동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이거는 인류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기에 IPEF의 어떤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권위적이고 독재국가인 너희들은 개새끼들이야. 씨발놈들아. 대접받으려면 IPEF에 가입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여기 가입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만약에 욕을 한다면 그건 너희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권위주의적이고 독재국가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쓰레기들이야. 새끼들아.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씨발놈아. 이 얘기잖아요. 이런데 정치초짜 외교를 어떻게 하냐. 외교 참사다. 막 말을 만들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너희들은 이런 우리의 그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나 너희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국가인 너희들이 하는 짓은 질서와 규범에도 맞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 정말, 이런 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런 얘기도 했죠. 북대응의 한미일 긴밀 협력, 중 군사활동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새 정부를 환영하고 북핵 문제 등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가 핵 군축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계속 압박하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 얘기했잖아요. 대만이 중국에 침공받으면 군사적 개입할 거다. 그럼 중국 지금 활짝 그거 뭡니까 그거 소금밭에 던져진 그 미꾸라지처럼 막 바다닥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 국방장관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다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는 양동작전이다. 대통령은 개새끼 쳐 죽인다 해놔놓고 국방장관은 그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양동작전. 그리고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제가 나 진짜 용산 집무실 이전 2달 전에 제가 방송한 거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지금 딱 돌아가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 대륙 세력, 미국, 일본,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해양 세력. 물론 이제 북한하고 우리 여기 한국이 그건 아닌데 그랬잖아요. 청와대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잠깐만. 청와대를 왜 나왔냐? 이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교집합이었잖아. 교집합. 요렇게. 교집합에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지난 70년간 어마어마무시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청와대였다고요. 청와대. 여러분들 계속 뉴스나 이런 거 듣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토끼 형이 이 대륙 세력, 미국하고 일본은 해양 세력, 대륙 세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는 해양 세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을 중시하는 해양 세력에 완전히 붙어난다. 제가 2달 전에 이 얘기 딱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오고 바이든이 한국하고 일본을 가서 순방을 딱 하면서 정확하게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교집합으로 남아있던 우리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교집합 역에 속해 있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선을 꺼서 구분 짓겠다. 더 이상 대륙 세력, 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를 일삼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 대륙 세력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해양 세력과 짝을 맺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 딱 정확하게 그대로 하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때까지 어마무시하게 지금 굶주렸다는 얘기잖아요. 굶주렸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지난 70년간 애만 먹이는 놈들밖에 없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할딱벗고 덤비고 있다고. 물론 일본은 지금 할딱벗고 덤비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그 관계 때문에 특히나 요 빨갱이 새끼들이 또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다망치 안 놓으니까. 근데 뭐 소위 보수라고 하는 박근혜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친일 하면은 다 화들짝 놀라잖아. 친일이 왜 어때서 씨바. 친일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씨발 지금 북조선이라니까. 친일이 아니었으면 딱 요렇게 딱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딱 북한 되잖아 봐. 여기도 북한이잖아요. 이렇게 됐다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 배은망덕한 게 그냥 유전자에 박혀 있어. 반일 반미는 직업이고 친일 친미는 저기 생활이라고 누군가가 이전에 한번 댓글인가가 썼죠.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단지 저 빨갱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니 씨발 그래 친일을 하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아냐 하는 그 소위 보수 새끼들은 똑같잖아.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부분에서는 똑같잖아. 그걸 얘들은 빨갱이 새끼들은 철저하게 이용해서 지금 나라 이 지금까지 만들어놨고. 이게 지금 틀이밖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고 외교 지형, 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 오로지 물어뜯고 지금 물고 싶고 뜯고 있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자리 안 주나? 자리 안 준다고 한 번은 울다가 한 번은 물어뜯다가. 미친놈 새끼들.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하다가 변화의 물길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지든지 아니면 살아남더라도 막 물고 싶고 뜯고 하다가 제대로 정신 한번 차려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정신 차리는데 그 꼴을 당할 거예요. 휩쓸려 가버리든지 제대로 정확하게 정신을 차렸더니 자기가 살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자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홀에 빠져가지고 갔더니 뭐 미래로 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사는 거지 뭐. 그냥 혼자 바보 되는 거지. 그런 꼴을 당할 거예요. 곧 머지않아서. 그리고 우리 토끼 형이 이제 CNN과 인터뷰를 했죠. 그 보세요.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북 망하게 할 생각 없어. 김정은에 달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단호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거다.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지금 문재인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훈련 확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군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 훈련 거의 안 했습니다. 군대도 이제 빡세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 막 팅자팅자하고 아마 진짜 다 군인이나 새끼들이 다 배 툭 튀 나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뒤질 거야, 이제. 연병장 한 10바퀴씩 완전 군장하고 10바퀴씩 돌고 막 그 꼴을 하루 종일 연병장 돌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중의 경제보복조치? 여기 물으니까 혹시 이제 IPEF에 가입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쩌냐 하니까 한국이 미국과 안보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 딱 보세요. 딱 차단시키잖아요. 선을 딱 긋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다.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뭐 비합리적이라고. 너희들 이 새끼야 그 거품 물고 지랄 우리 욕하는 거는 너희들이 비합리적이라서 그래 이 새끼야. 상식도 없는 새끼들, 논리도 없는 새끼들, 합리성도 없는 새끼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탁상용 패스물에 대해서 내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 줄 어떻게 이게 사기잖아. 상식적으로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연은. 그리고 박진희 그때 그 4월 달에 갔을 때 뭐 영상을 보여줬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 여기 당선인께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었죠. 이걸 참 좋아하신다. 하니까 뭐 바이든이 딱 눈치채고 나무 하나 깎아가지고 딱 써가지고 갖고 온 거지. 근데 모른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아, 이 가증스러운 인간. 아, 정말. 그 보세요. 중국을 제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북한을 제압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조용하잖아. 아니, 뭐, 그래. 저 정핀에서는 보니까 뭐, 누구야, 자기 스승이었던 뭐, 걔가 죽어가지고, 뭐, 국장이고 해가지고 뭐 하는데, 쫄았다니까, 씨발. 쫄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진짜, 진짜, 좆되겠다 싶거든. 그 중국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씨발, 지금, 우리 토끼 형이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성분 자체가 다르거든. 너무도 다르거든. 아니, 문재인뿐만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다는 놈들하고 비교해봐도, 아예 막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거든. 이제까지는 지난 5천년간 씨발 그래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 씨발 그래 중국의 그냥 속국이었잖아. 에? 그러니까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친중이다 보니까 중국에 자기들한테 감히 뭐 이런 식의 말이라도 한마디 한 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짜 대놔놓고 개새끼 까불면 죽는다고 하니까 중국도 지금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북한을 중국이 지금 아마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말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야야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더 분위기 파악 좀 해보자. 지금 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이게 강력해질 겁니다. 그 바이든하고 기시다도 만나가지고 한국 새 정부 환영하고 중국 함부로 나대지 말고 북한 보고는 핵실험 한미일 공조로 막아야 된다. 대만 침공하면 뒤져 이 개새끼야 막 이래 하니까 이 중국하고 북한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 그냥 정치 초보다 외교 참사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계속 까먹고 있잖아. 중요한 거는. 왜냐? 아니, 그 공격이 안 먹히도록 지금 우리 토끼 형이 계속 행동을 하잖아요. 말과 행동을. 청와대도 완전히 개방해놓는데 청와대가 진짜 구중궁궐이 맞았거든. 국민들 다 알게 되잖아,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와, 진짜 이 개새끼들이었네. 쓰레기들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머리에 딱 박히니까 기성 정치인이 하는 말이 이제 안 먹어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먹혔지. 근데 지금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토끼 때문이라니까. 김건희하고 한동훈 때문. 이걸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일부는 갸웃갸웃 하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좀 다른데? 조금씩은 느끼가는 이 애들이 좀 생기긴 해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 그리고 최소한 절반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그 전에 다 쓸려 나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은 쓸려 나갈 거고, 그나마 안 쓸려 나가고 있는 놈들은 임기 끝날 때쯤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야? 5년 전에 내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네. 뭐지?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세계에서만 유튜브에서 자기를 물고 빨아주는 일정한 최소한 한 10,000명? 최대 한 5만 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딱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게 지금 딱 그냥 쉽게 말해서 우물한 개구리지. 그게 진짜 단 줄 알고. 근데 자기가 보는 우물에서 보는 그 하늘, 지금 그 밖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우물한 개구리로 안주하고 있다면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 버리든지, 쓸려가지 않고 만약에 그 우물 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5년 후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적응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경제계에서도 지금 발맞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5년간 딱 그것도 보세요. 딱 5년이라고 딱 또 얘기를 하잖아. 그냥 뭐 이렇게 450조 투자한다 하면 되는데 딱 5년이라고 딱 또 얘기를 하잖아요. 5년. 이 5년이 우리 토끼형 임기하고 딱 맞춰져 있잖아. 450조를 투자한다고. 그리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대요. 그리고 현대차 63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또 뭐 10조 정도, 13조 또 뭐 이리 얘기하니까 막 야당하고 이런 데서 또 막 볼면 소리 하니까 에라이 개새끼들아. 알았어, 씨발아마. 삼성, 이재용이 5년간 450조 투자. 현대차. 그 우리나라 또 앞으로 또 65조, 63조. 롯데도 5년간 37조. 하나그룹 5년간 37조. 또 2만 명. SK 최태원이도 곧 발표한다죠. 제가 봤을 때 뭐 최태원이도 뭐 지금 이제 2위로 올라섰잖아요. 뭐 한 150조? 150조에서 200조. 왜냐? 이 새끼는 아니지. 오이씨 그래.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새끼는 지금 감옥 갈 일이 한 가지 일단 또 걸려 있잖아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이 SK에서 나온 일정 금액이 그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그게 있으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 다 발표했는데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씨 얼마 해야 되지? 그래도 지금 재계 위로 올랐었는데 삼성이 450조?
그렇다고 450조보다 많이 할 수는 없을 거고. 뭐, 그래도 2위니까 뭐, 많이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100조? 아, 약한데. 200조? 300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더 많이 하면 이쁘게 봐줄란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0조 정도 하겠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런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래, 그 얘기를 이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예전에 보면, 뭐, 재계, 어떤 그룹, 회장하고 독대를 했다는 둥? 아니면 굳이 그 경제기가 아니더라도 누구하고 독대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청와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몰래 만나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그거 자체가 안 돼요. 구조 자체가 누구를 몰래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경유착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딱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니까? 이 용산 집무실 그 구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건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까? 청와대니까 몰래 밤에 기업 총수든 누구든 불러다가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거나 모락질을 하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구조가. 근데 지금 용산 집무실 구조는 이 정경유착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구조. 그러면 아니 이 기업체들이 이때까지 왜 저기 제대로 일을 못하고 했습니까? 정치권에서 특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거 가서 머리 조아려야 됐었잖아. 그리고 뇌물 갖다 바쳐야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용이도 달려가고 정몽구도 달려가고 최태원도 지금 우리 토끼 형한테 다 달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딱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이재용이, 최태원이, 정몽구, 이 모든 이 재벌그룹 회장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권 눈치 보면서 뇌물 갖다 바칠 일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잖아. 구조가 딱 그렇게 되니까. 이전처럼 청와대 물려가가지고 조인트 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한 번씩 다 비리를 저지른 것 때문에 달려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 신호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정치권 눈치 보면서 뇌물 갖다 바치고 빨빨 기어야 될 일은 없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달로 약속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기업 활동만 하면 되겠구나. 누구를 후원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이제 진짜 기업가로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투자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정교조 박살내 준다고 했지. 언론노조 박살내 준다고 했지. 또 가장 핵심 민주노총 박살내 준다고 했지. 그 지금까지 보니까 약속한 건 다 지키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재벌 그룹들이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집무실 이전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토끼형 개인의 어떤 그런 청렴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청와대를 들어갔으면 얘들도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 청와대를 들어갔으면 또 이전처럼 그렇게 할 건가?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대통령 됐는데 또 청와대를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몰래 우리들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가?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과감하게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투명하게 용산 집무실로 옮겨가지고 특히 또 1층에 기사실까지 딱 드니까 얘들도 바로 이 신호를 딱 받아들인 거지. 아, 이제 더 이상 권력자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조인트 까이는 일은 없겠구나. 내가 부정한 짓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기업가로서 기업 활동만 열심히 하면 정치권 눈치 보면서 뇌물 바치고 할 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신호를 자기들은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판때기가 바뀌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지금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어. 이런 자랑은 계속해야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저하고 다 대표 행밖에 없다니까요. 이 판때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저하고 다대표 행님이 유의하다는 거죠. 그리고 몇 명 안 됩니다만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절반 이상 제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라면, 물론 꼬박꼬박 한 명 정도가 싫어요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그거 왜 자꾸 싫어요를 누르지? 그냥 안 들으면 될 텐데 왜 듣기 싫은 얘기를 굳이 찾아서 들으면서 싫어요를 누르지? 그 참 신기하단 말이죠. 아니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소한 뭐 구독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해가지고 뭐 한번 영상이 올라오면 뭐 한두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수만회 정도의 그 조회수가 올라오고 하면은 영향력 때문에라도 그래 뭐 좀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그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뭐 이제 실효료가 많아지면 아마 저기 뭡니까 그 수익 창출에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걸 노리고 이제 뭐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어차피 저 지금 수익 창출 안 됩니다. 왜냐? 일단 뭐 저 뭡니까 외부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는 지금 2,5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은 맞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 뭡니까 조회 시간은 지금 택도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 전혀 안 됩니다. 그럼 굳이 뭐 지금에 와서 뭐 누를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시간을 허비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싫어요를 누르는지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용산 권위주의적이고 독재 정권인 대륙 세력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이 해양 세력과 손잡고 평화와 변형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기업은 일단 이제는 기업 활동만 해라.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지금 딱 그 그림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판때기가. 그리고 법무부 에서 이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는 또 법무부라고 안 하고 한동훈 딱 이렇게 또 타이틀을 뽑는 데가 있습니다. 이 참 진짜 유치한 새끼들 아닌가, 유치한 새끼들. 그 어떻게든 한번 흠집을 내보려고 무슨 사조직이에요. 이거 뭐 사조직으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사조직이 아니잖아. 정부 부처, 법무부 산하에 법령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한동훈이, 뭐 사설기관처럼, 뭐 한동훈이가 사설 탐정이에요.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 이거가 관련해서 제가 이 딱 기사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저기 선거운동이 아마 그 경선 때였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작년 한 10월쯤 이제 저 다 대표님이 한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민간인 사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 특히 이제 그 박정희 때나 저기 전두환 때 보면 뭐 국정원이나 이런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감시하고 했던 거,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민간 사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김영삼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그 김대중 때까지도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불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다 대표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공직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직자라는 거는 뭐 말단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단 공무원이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거리두기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영업자들 완전히 2년 동안 3년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찰을 계속해야 된다. 1년 12달 365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군사정권 때는 몰래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다 대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제 어차피 2024년 내후년에 총선 있잖아요. 이 싹 정리하고 인기를 높여가지고 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여론 조작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 안 하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왜냐,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사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먹는지, 이거는 1년 연도다 360을 계속 감시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 할 거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할 경우에 그 폐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잖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사찰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제가 이거 아침에 이 기사 보는 순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하려는가 보다. 지금 현재 단순히 나온 거는 인사검증 업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사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표님은 작년에 저하고 통화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인기를 높이고 언론도 좀 정리하고 제대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그냥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발전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확장이 되겠죠. 그 제가 듣기에 그래 그 미국에는 FBI인가 이런 조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고위공직에 있는 놈들은 상시 감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도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도덕성이 어떤 이런 건 절대 안 본대요. 만약에 FBI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 무조건 청문회에서 그냥 업무 능력만 보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니까 무슨 뭐 검찰을 다 장악해야 소통령이니 어쩌니 하면서 뭐 저거 지랄하는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제정해가지고 나쁜 짓 못하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이 본질을 봐야 된다니까. 이 본질을 보려면 토끼형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토끼형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저하고 다대표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금수한박 괜히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얘들 다 삐졌다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봐, 자기들을 목을 기누는 칼이 지금 수백 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그냥 검찰 그대로 냅뒀으면 자기들도 뭔 일이 있을 때 딱 검찰에만 대응하면 되잖아요. 검찰에만. 그럼 자기들도 공격하기가 쉽잖아. 여기저기 공격할 필요 없이 딱 단일 대우로 검찰을 향해서만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여론전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공수처, 합수단, 그리고 이건 이제 11개 중징검찰청에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난사를 해야 되잖아. 난사를. 그럼 이거 제대로 된 공격이 안 되잖아.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그리고 보세요. 조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정권범죄수사단 인직 구성을 보면 검사 7명, 검찰 직원 29명에 더해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만 12명이다. 유관기관 직원들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는 경우, 그 수사권. 보세요. 제가 그때 잠깐,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지방검찰청을, 만들면 된다 했는데, 뭐 어찌 보면 딱 비슷하잖아요. 그런 행도 다 가잖아, 봐. 검찰청 내에 합수단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래, 검사한테서 수사권 뺏는다고 하니까, 검사를 그냥 필두로 해서 수사권 있는 검찰 직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직원들,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뭐 포함되겠죠? 이런 직원들 다 파견받아가지고, 수사권 있는 놈들 파견받아가지고, 다 조직했다잖아. 이게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는, 뭡니까? 빨갱이들한테만 문제, 심각한 게 아니죠. 기존 정치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어, 이 새끼들. 칼을 지금 수십 개 쥐어졌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래 뭐 검찰 하나로만 딱 대응이 되는데 그 지금 밑에 이제 상설특검도 만들어 봐봐. 이씨 어떻게 되는 거야? 상설특검도 한 십수개에서 막 20, 30개 만들어 놓고 이 합수도 안 만들고 공수처에다가 이씨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너희들이. 경찰에다가 불쌍한 새끼들. 근데 또 뭐? 또 뭐 만든다더라? 그래, 이제 한동훈의 권한이 커지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으니까 또 뭐? 한동훈을 통제하는 법안을 또 만들겠다고. 아, 나 미친 새끼들. 아니, 진짜 학습 능력이 아예 없어요, 보면. 저거들이 지금 뭘 만들고, 법안 만들고 막 실하는 게 자기들한테 지금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면서도 또 뭘 법을 만들겠대. 검수한박 만든 것 때문에 이 씨발 칼이 수십 개로 더 늘어나가지고 이 자기들 목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또 법을 만들겠대요. 와, 나 진짜 기가 차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돼 있다니까. 니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봐라. 거기서 구멍을 찾아내가지고 또 뭘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법 좀 만들지 마, 병신들아. 법도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죽어, 이 새끼들아. 그럼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냥 조용히. 나대지 말고. 그러면 씨발 좀 정상 참작이라도 좀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대면 가중처벌 된다니까, 이 병신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근데 내가 왜 쟤들 걱정해주고 있죠? 아이씨, 아니. 그리고 오늘 또 경찰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이니까 그 바로 밑에 치안정감 6명 중에서 5명을 교체했습니다. 5명을.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그 치안정감으로 있는 새끼들은 어차피 다 좀 하자면 대깨문이니까 다 나가 이 새끼들아 한 거죠. 사표 쓰고 이제 엎어져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새끼들 5명. 그 이제 인물 면면을 보면 이거는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누구 왜냐 어차피 경찰 쪽에는 우리 토끼형 인맥이 전혀 없잖아요. 토끼형 인맥은 사실 경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사를 한 걸 보면 보세요. 얘 우철문 경찰대 7기죠. 윤희근 경찰대 7기입니다. 그리고 송정혜 이 아줌마가 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치안감을 달았다는 거죠. 말똥 2개. 이거요. 그리고 김광호 행정고시. 박지영 간부보생. 이거 후보 시절에 경찰 조직에 대해서 이제 좀 개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에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시키겠다. 20%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 1명이 순경이야. 20%잖아.
그리고 경찰대는 2명, 행정고시 간부부생 1명, 행정고시 1명. 그러니까 알뜰하게 지금 딱 분배를 했잖아요. 알뜰하게. 이거 저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 토끼형 채널에 이전에 우리 토끼형 밥집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왔을 땐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배들이 검찰에 있을 때 후배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강압적으로 일을 하라고 시키진 않는데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렬이 형네 밥집에 보면 어느 에피소드에선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인사 스타일이 딱 그렇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토끼 형 인사 스타일이 사람한테 억지로 일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원을 배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지금 딱 인원 배치를 딱 그렇게 하잖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순경이 전체의 95%, 13만 명 중에 95%인데 경찰대 출신은 몇 명 돼도 않는데 얘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순경 출신, 간부부생 출신들은 열패감에 일도 안 하고 경찰대 줄대기만 하기밖에 되겠어요. 경찰대생 딱 들어오면 얘들 밑으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나마 어디 총경 정도까지 가가지고 서장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조직 문화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를, 그런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를 깨뜨리는, 그리고 일하는, 이 사람한테 줄대는 조직이 아닌, 정말 서로 경쟁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순경 출신을 20%딱 분배하잖아요. 이걸 보면, 순경 출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할 거 아니야. 경찰대생들한테 줄을 대는 게 아니고 간부수생한테 가가지고 줄을 대는 게 아니고. 저도 의무경찰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30년 전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간부 후보생 출신은 경사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출소장이죠. 그런데 경찰대생은 아마 무궁화 하나, 그게 경이죠. 경사는 파출소장이 아니고 파출소장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경찰대생이 바로 졸업하고 오면 무궁화를 하나 따라요. 그럼 이 무궁화가 바로 저기 파출소장이죠. 그렇게 나눠져 있어.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때는 이랬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전부 경찰대생들이 위로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줄을 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줄을 댈 수밖에 없잖아. 이런 조직 생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운을 띄워준 거죠. 내가 되면 순경 출신들도 경찰청장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보세요. 해주잖아. 그래서 진짜 이 아줌마를 혹시 경찰청장 시키려나? 경찰청장? 어차피 뭐 좋잖아요. 여자잖아 또. 여자예요, 여자. 여자고 순경 출신이야. 이 골프 미녀들을 안락시키는 딱 가장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경 출신들한테 순경으로
막 들어가는 젊은 애들한테도, 와, 나도 그럼 장관 할 수 있는 거네, 잘하면. 와, 나도 그러면 말똥 달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면, 나도 그러면 장관 자리 한번 찰 수 있는 거네?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굳이 경찰대생들한테 출두할 필요 없잖아. 내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나도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30년 후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와, 나도 그러면 경찰청장, 장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미친 듯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요거 대폭 물거리 한 거에 대해서 저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놈이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개소리쳐 씹으려고 있는 거야. 그래, 딱 보고, 아, 씨, 또 우리 자리 없네? 뭐야, 이거? 또, 소위 보수 바라는 새끼들은 그렇게 물어뜯고 있고. 딱 보세요. 경찰대생하고, 간부 후보생하고, 순경 출신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진짜 밑바닥부터 기었던, 그리고 이건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순경이 경찰이 아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이런 인물들하고, 딱 해가지고, 피 터지게 경쟁을 시키는 딱 구도를 딱 만들잖아요. 이 지금 의미가 딱 그거라니까.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마도 이 아줌마를 총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에다가 순경 출신이야. 여자에다가 순경 출신. 이 뭡니까? 팔아먹기에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카드잖아요. 여자 없다고 제일 지랄하는데 봐라 씨발 그 장관 자리 그래 그 여자 출신 한 명 들어갔다 개새끼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순경 출신. 정말. 그리고 저도 그래 이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까 다 대표님하고 통하면 다 대표님이 이 얘기 잠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죠. 그런데 이게 아무데도 안 나오고 이게 한국 경제인가? 한국 경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딱 여기서만 이게 나왔어요.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 마세요. 장관들이 달라졌다. 페이프리스 회의 열고 내부 보고서 오타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보고서 쓸 때 막 한글이나 뭐 워드로 아니면 엑셀로 막 문서 작업하다 보면 오타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또 결제 올리면 위에서 읽어보고 체크해가지고 야 이거 고쳐라. 저도 효성에서 직장생활을 제법 한 7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업무가 전산팀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기한지를 올리건 보고서를 올리건 하면 일일이 그 글자 하나 잘 됐나 못 됐나 체크해가지고 다시 받고 그럼 또 수정하죠. 그러면 또 업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일단 종이 낭비, 시간 낭비, 얼마나, 아니, 본질이 훼손되지가 않는데, 글자 하나 조금 틀렸다고 수정할 일이 뭐가 있을까, 솔직히. 근데 계속 그 짓을 지켜.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조직 문화잖아. 근데 그거 지금 없앤다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 같은 효율성 내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 보고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장관을 위한 의전을 최소화해라. 현장에 가서 뛰어라. 그리고 추경호 정리화된 내부 회의를 대폭 축소. 그리고 보고서도 한쪽 두쪽 정도 간결하게만 준비해라. 이청양 장관 보고용 기사 스크랩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휴대폰이건 태블릿이건 가지고 다니면서 기사 검색 이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꼭 우리나라 그 꼰대 상사들은 또 종이로 출력해가 봐야 돼. 그래가지고 또 글자 틀리면 글자 틀렸다고 저 지적해가지고 다시 가져와라. 이게 우리나라 꼰대 문화잖아요. 꼰대 조직 문화. 그러니까 그거 다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기사 스크랩 만들려면 또 직원이 한두 명이 또 하루 종일 기사, 온 언론사 기사를 들쳐가면서 그 뭡니까? 화면 캡처해가지고 또 화면 캡처하면 또 뭐 광고나 이런 것 안 나오게 딱 그 기사 부분만 또 잘라가지고 또 그거 갖다 붙이고 그림판이나 뭐 어차피 그 간단한 작업은 뭐 그림판 정도로도 되죠. 그럼 그림판 열어가지고 화면 캡처 갖다 붙이고 또 자르고 저장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을 부하 공무원들을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세금이 쓰였고 그 조승환 보고는 짧게 자주 나쁜 내용일수록 더 빨리 왜냐 안 좋은 걸 계속 빨리빨리 막 보고를 해야 서로 또 회의를 해가지고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대부분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대충 좀 밀어놨다가 대충 뭐 좀 바쁠 때 한꺼번에 확 올려가지고 대충 결제받고 막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 얼른 넘어가버리고 그래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이런 경우 많죠? 특히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근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쁜 내용에서 빨리빨리 바로바로 가서 와서 얘기해라. 그래야 그 수정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해가지고 또 뭐 수정하고 이게 되니까. 내부 보고에는 오타도 오케이. 수시로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그 서류로 하지 말고 그냥 그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장관실을 바로바로 찾아와가지고 상의해라. 전 직원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 정황근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오라. 기사 스크랩 하지 마라. 그 젊고 유능한 공무원 이탈이 늘은 게 큰 이유는 아닙니다.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판을 바꾸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느끼시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민센터 가보세요. 하는 일도 없이 5명, 6명이 앉아있잖아. 5명, 6명이. 기껏 하루 종일 있어봐야 전입신고 하러 오는 사람 한두 명? 또, 뭡니까? 무인기에서 인감이나 서류 뽑을 줄 모르는 어르신들 와서 한 3명이나 와가지고 인감 정리서 떼주고 등본 떼주고 그게 다잖아. 겨우 그따위 일을 하는데 한 3, 40평 되는 데다가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위한답시고 주민들 휴게하라고 만들어 놨다시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세금 낭비잖아요. 세금 낭비.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간단한 출상조처럼 예를 들면 뭡니까 각 은행들 뭡니까 현금 지급기 나눠놓고 그냥 365 ATM기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의 넓이에다가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직원 하나 있고 무인기 서류 무인기 그러니까 이제 혼자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돈 넣고 뽑아가면 되고 뽑기 어려운 큰맹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도와주고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 이렇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쓰레기 보수 우파 스피커라고 하는 그 유튜브 하는 새끼들은, 뭐? 강용석이가 경기지사? 아직도 강용석 경기지사? 창당? 강용석이 끝났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코인만 빨으라고. 코인만 빨으라고. 재산이 81억, 그래, 그건 신고한 재산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 그 새끼 부동산이 미친 새끼잖아. 그렇게 돈이 있는 새끼가. 그 김영삼이도 그 얘기 했잖아요. 돈 있는 새끼는 정치하지 말라고. 아, 그 말은 진짜 명언이 맞아요. 판때기가 시스템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속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데 강용석이나 이런 새끼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이전처럼 자기가 정치판에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만 용산 집무실로 가가지고 딱 그 시스템이 딱 지금 만들어지는 순간 기존의 정치인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 욕심낼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안철수 마찬가지고. 아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용산 시스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치인이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요 기존의 정당에 속해 있는 이 쓰레기들이 지금의 그 용산 시스템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들 만나면서 뭐 도어 스태핑 질의응답 하는 거 가끔씩이 아니고 맨날 그 질의응답을 싫든 좋든 질문을 받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이 그 시스템을 과연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안철수, 원희룡,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아니면 뭐 좀 욕심낸다는, 뭐 다 욕심내고 있겠지. 뭐 송영길이, 이낙연이, 그런 새끼들이 과연 이 용산 집무실 시스템을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화 못한다니까?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걔들도, 당사자인 걔들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 일부는 또 그래,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송영길이 그 새끼도 뭐 그런 개소리 쳐 씹으려는 거 보면. 근데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천지가 개복을 해도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토끼 형이, 그러니까 강제로,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기존의 정치인을 완전히 퇴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저기, 그, 주미하고 조국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랄을 해.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이게 1, 2년? 아니, 저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차기 대권은 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딱 그 박근혜가 탄핵되는 시점이 맞아요. 근데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 통일돼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다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우연찮게
그냥 한 2, 3년 전에 조국 수사하고 추미애가 막 지랄하는 바람에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시스템을 깔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통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제가 장담하건데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거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속도거든요. 다대포 형하고 저도 놀랄라니까. 이 취임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잖아. 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어마무시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물리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나지. 이 정도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나갈 정도라면, 검사 되던 그 시점부터는 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뭡니까? 박근혜 때 그렇게 좌천돼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곧 나의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했던 거고, 그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그래서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 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박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차곡차곡 와신상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기회가 오기만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박근혜가 탄핵 정국이 망설여지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특검이 꾸려지고 수사팀장으로 딱 오는 순간, 그래, 이번에는 문재인 네가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나다. 그래서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쓸었던 거라고요. 지금도 치를 뜨는 놈들 많잖아. 소위 보수라는 새끼들. 정치검사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가 주겠다고 하면서. 이 지금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 그 전국에서 수사팀장이 딱 되는 순간, 다음은 내다. 나라를 한번 제대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쓸었던 거예요. 왜냐? 빨갱이들이 미쳐 날뛰도록, 쟤 완전히 우리 편이구나. 저 새끼 진짜 완전히 우리 편이구나. 쟤를 갖다가, 능력은 있으니까 요직에 앉혀놓으면, 우리는 진짜 영원히 이제 집권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잔혹하게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돌입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듯이 검사가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 서울대 법대를 가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통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맞아요. 물론 뭐 말로는 TV 프로나 이런 데서 나와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당연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서울대 법대를 간 그 순간부터 일단 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마무시하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조직화하면
정말 이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30년, 40년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그 어떤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 계속 했던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일반 검사들처럼 그냥 허투루 그냥 시간만 때우고 수사만 좀 잘하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결과물로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쥐뿔도 모르고 자리 안 주네. 한 번은 물어 뜯었다가 또 조금 마음에 들게 그 예를 들면 5.18 간다니까 물어 뜯었다가 또 다토록 낼 것처럼 이제 딱 그 진영이 갖춰지니까 또 이거는 또 좀 빨았다가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같은 사람인데 어떤 데는 마음에 들고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얻어된 거라. 이게 그냥 재수 좋게 그냥 이렇게 된 거면, 이 자리까지 온 거면 이럴 수가 없지. 끝났네. 예, 편안한 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